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아마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PPT가 잘 보이시는지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확인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고요. 다시 공유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연세대 UIC에 대한 집중 세미나 오늘 여섯 번째 시간으로 면접입니다. 면접은 이제 크게 언더우드 계열이 보는 영어 면접과 아스 ISE 계열이 보는 한국어 면접인데요. 이 두 가지 모드를 오늘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간단한 이런 악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오늘은 대부분 뭐제 밴드 등을 통해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고요. 네, 뭐 오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면접에 대한 집중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올해 그 설명회에서 좀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면접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제는 뭐 7월 중순부터는 면접의 시즌이죠. 수능 최종 면접의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식으로 100일 플랜을 짜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대입시에서 UIC의 역할, 뭐, 계속 강조드려 온 건데, 그러니까 이 세미나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UIC를 계열별로, 진로 진학 쪽의 측면이 좀 맡아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우리 총정리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 9등급제에서 이 정도 내신을 가진 친구들이 지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실히 연세대학교의 다른 과에 비해서는 네, 내신 것에 여유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일반학과 중에서는 생활과학대학이 제일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편인데 그것과 약간 비슷한 정도 입결 혹은 그 이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조금씩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US 전공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여기 아직도 혼동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이제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라는 단과 대학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UD 계열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여기를 이제 뭐 이거 전체를 이제 국제학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UD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국제학부.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비교문학과, 문화경제학, 국제학, 정치외교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명밖에 안 뽑긴 하지만 생명과학공학도 일부 있죠. 그리고 하스 쪽에서 이제 이런 뭐 ASD, 아시아 학부는 이제 이랑 따로 뽑고요. 나머지 학부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런 전공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인재학부 뭐 대부분 국적이 한국이 아닌 친구들이 들어오니까 뭐 크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들이 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설명회에서도 나오고 뭐 질문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럼 이제 대체 학종의 국제형과 특기자의 국제인재는 뭐가 다르냐? 뭐 들어간 몰배 이런 걸 차이점을 떠나서 이제 입시적으로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면 우선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고와 검정고시는 트랙이 전혀 다릅니다. 아예 이제 쿼터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UD 계열을 쓰려면 특기자료만 써야 하고 하스, ISD, ISE, ASD를 쓰려면 학종 국제형으로만 써야 됩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특기자가 아예 없어지니까 이제 이것도 학종 국제형에 들어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단 그 지원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네, 특기자 UD와 하스 쪽을 뭐 국제형으로 동시에 쓸 수도 원서 6개 중에 2개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비교인데요. 요건 이제 연세대학교 올해 입학 전형 자료에서 가지고 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원 단위 자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 개 모집 단위 자체가 다르고 서류 평가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뭐 여기 특기 역량과 비교과 활동 좀 명시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진로 역량 공모전에 들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특기자 전형이 원래는 이제 그 학교 밖 활동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특기자였었는데 사실상 지금 학교 밖 활동을 넣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큰 차이 없는 큰 틀에서 학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특히나 국제인지 쪽은 UD 쪽은 영어 구술 면접을 볼 수 있고 이쪽은 이제 한 세 달러, 네 달러 문제 중에서 영어가 한 달러 나오는 정도. 이 말씀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의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학종 국제형은 한국어 면접입니다. 한국어로 답을 하는 것이고 특기자 국제인재는 영어로 답을 한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있죠. 학종 국제형은 영어 2에 이하 5라는 최저가 있고요. 특기자 국제인지 쪽은 없다.
그래서 이제 교과에서 반영하고 이거 뭐 제가 작년에는 그 좀 뜸했는데 재작년까지도 계속 이상한 얘기 들었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특기자 국제인재가 됐던 학종 국제형이 됐던 뭐예요? 지원자가 이상 모든 과목을 서류 평가에서 종합적으로 한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내신이 뭐 우리가 뭐 1점 몇, 2점 몇, 3점 몇으로 말한 그 내신은 어쨌든 부등급으로 된 숫자가 나온 내신은 전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국영수 사과만 들어가요, 뭐는 빠져야 들어가요 하는 건 대부분 다 뭐다?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UIC 진학의 롤 모델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전에 대체로 이제 A그룹 목표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4점 안팎의 내신에 영어 역량이 되고 전공 쪽을 맞춘 친구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좀 넘어가 보면 실제로 이제 썼던 친구들입니다. 보시면 이건 이제 올해, 그러니까 올해 1학년 들어간 친구들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 들어갔는지 좀 썼던 내역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합격한 친구들을 보시면 그 민족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UD도 쓰고 ASD도 썼죠. 그래서 여기는 최추합을 했고 고려대 성대는 오히려 추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저희가 외고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그럼 전공화 문제는 사실은 네, 중문과 쪽 드러나는 거고요. 근데 고대 기적 전문가라면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지금 쭉 썼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연대 화로 중문은 안 되었지만 특기자 유디나 국제형 AS는 됐다 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딱 세 개만 썼죠. 예, 이런 조합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아 얘가 수능 공부를 되게 잘했나 보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최저가 안 되는 친구들이죠. 요 세 전형 다 예, 이제 활동은 되게 열심히 하고 뭐 생계부도 좋은데 최저가 안 될 때 이렇게 쓰는 케이스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네, 국제반 친구입니다. 유학반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UIC의 이제 UD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반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특히 이제 아이비 스쿨 친구들은 뭐 경계 예고죠. 그렇게 몇 개 안 되니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다. 그래서 저 C그룹 2점대 중후반, 그 다음에 C그룹 2점대 초반. 사실 C그룹 2점 초반이면 내신은 남죠. 그 다음에 이제 UIC 두 번째 경우인데 이건 A그룹 외고에서 2점대 후반을 맞았던 친구. 그 다음에 B그룹 외고에 4점대 초반인 친구였죠. 쭉 보시면 뭐 친구는 이제 서울대, 연대, 유디, 고대까지 있죠. 근데 어디가 안 됐다? 국제형, ASD가 안 됐다. 그럼 얘는 왜 안 됐을까? 국제형인데 예, 얘가 이제 궤적 동문과를 쓴 거 봐서는 얘는 아마 독일어과일 거예요. 외고에서. 근데 ASD를 쓰니까 일단 ASD 쪽에 뭔가 활동이 좀 잘 안 맞죠.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중어과나 일어과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경향이 있고 그쪽이 아니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이 친구가 ASD를 의도적으로 맞춘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제 통념적으로 하스보다 ASD가 조금 여유가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그냥 쓴 건데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는 사투 중에서 이제 UD부터 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소위 국제학부 매니아들이죠. 그러니까 연대, 고대, 한양대, 그다음 뭐 여학생 이제 이대, 그다음에 경희대는 조금 이제 그 서울 캠이 아니니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외대 이렇게까지 쭉쭉 쓰는 친구들인데 그런 케이스였고요. 근데 이제 B그룹이라고는 하지만 내신이 너무 안 좋죠, 그죠? B그룹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연대 특기자 UD를 가려고 하면 그래도 한 3점 중반 정도는 맞아야 한다 보는데 그 정도가 안 됐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힘들었고요. 고대 계급도 그렇고. 근데 다행히 이제 작년에 이대가 이제 여전히 3학 6에 최저가 유지되는 덕을 봐서 이대 국제를 갔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24년도 케이스 이 친구들 제가 약간 프로파일링을 해놓은 건데 뭐 제가 항상 5가지로 말씀드리잖아요. 전체 내신, 관련 교과, 연관 활동, 영화에서 저 있는 창시 쪽이죠. 그 다음에 학술 역량, 요건 주로 세특적 보고서들, 그 다음에 전형별 요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친구들이 가고 떨어졌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두 친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UD랑 영문은 예비를 받았고 하스는 않던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내신이 이제 4점 초중이 가게 되면 뭐 한두 명 정도 통틀어서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이 내신은 어쨌든 아무리 A그룹이라 하더라도 4초로 밀리면 좀 고민스럽다. 뭐, 그래 쓸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였고요. ISE가 상대적으로 한 4점 중반까지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반고 친구들이 틈새를 많이 비집고 들어오면서 여기도 한 4점 초까지 당겨졌다. 그래서 IS는 안 될 수도 있다. 혹시 A골 4점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케이스는 어쨌든 작년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시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 내용이 메인 아니고 면접이 메인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25년 설명의 내용 조금 이제 살펴볼 거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일단 그 연세대가 고점 설명을 하면서 공개를 좀 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모집 인원 나와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제형이라는 건 여기 종합에 들어가 있고 특기자 유대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나눠보면 이제 저희가 좀 표시를 해볼게요. 요 전형으로 쓰는 게 이제 하스 ISE ASD고요. 그다음에 여기로 쓰는 게 UD가 되는 겁니다. 다르다 전형상으로 분명히. 그래서 하드를 두 개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어쨌든 이 활동 우수형에서 이제 4배수, 1단계를 4배수로, 워낙 추함이 많이 돌다 보니까 4배수로 확대를 했다. 그래서 그때 신것이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최소한 더 타이트해지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작년 수준에서 지원선을 결정해 줘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하게 좀 나왔던 건데 이건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한다. 고요. 연대가 이제 올해 시작하죠. 서울대 고대에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특기자 유디입니다. 국제인재 120명 뽑는 거고요. 이 전형은 이제 국제인이 120명이고 졸업 예정자인데 재수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학부와 생명과학공학. 근데 생명과학공학은 이제 10명씩 뽑는데 여기는 이제 제 경험상 뭐 제가 직접 이제 확인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전사고 친구들이 가는 걸로 확인을 해서 특목고나 전사고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선발 방법은 단계별 전형이다. 요건 여전히 3배수고요. 유디는 3배수를 뽑아서 여기서 재시문 기반 면접을 하게 돼 있고 여기는 영어 재시문 출제될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지난 11년 기준은 모두 영어 재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그리고 영어로 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단계 성적을 60% 안고 2단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전형을 제가 이 대치동에서 일을 시작한 것 자체가 연세대 고려대 특기자 전형 전담으로 이제 면접 전담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이제 거의 2014년부터 있어죠. 거의 만 11년 동안 꼬박봐왔는데 연대 유디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많이 뒤바뀌진 않습니다. 보통은 1단계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제 혹시 이제 의외로 좀 이제 선전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추합이 돌아왔을 때겠죠. 그 정도이고 1단계 밖으로 붙은 친구들이 1단계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여기 40%긴 하지만 변동이 크지는 않은 면접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면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교 위험의 합격 요원 보시면 여기 어쨌든 요 18세기 외국 국제고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절대 120명 중에서 110명이 문과 계열이고요. LSBT 빼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외국 국제고가 절대로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합격자에서 80% 가량. 그러니까 LSBT 빼면 사실은 유리 합격자 중에 거의 80, 거의 90% 정도는 외국 국제고 출신이 많다. 그리고 나머지가 전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일반고 친구들이 좀 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특기자의 국제인재 충원율은 보시면 80, 작년에 좀 많이 돌았죠. 그래서 여기가 110명 뽑는데 추합이 작년 90번대 말까지 도는 바람에 좀 추합이 많이 돌았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 좀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보험으로 쓰는 서울대 진학자들 혹은 연대 상위권 학교 쓰는 애들이 코로나 때만 해도 안 썼는데 뭐 안 갈 건데 뭐 알았어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보험으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빠진다. 근데 이제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 써야지라고 생각하시긴 좀 오해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많이 빠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수한 애들이 쓴다는 얘기고 자칫하면 1단계부터 떨어질 가능성도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국제형입니다. 요거 이제 하스, ASD, ISD 뽑는 고 전형이에요. 졸업 예정자고 역시 재수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는 재수생이 꽤 됩니다. 그리고 UD도 재수생이 꽤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뭐 수능 체제도 없고 특히 그 UD는 그래서 이제 원서 넣어놓고 뭐 면접 준비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그때 그럼 가서 면접 보면 되기 때문에 그 휴학하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성이 인기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수능 최저가 있는 거와 좀 다르죠. 근데 이 전형의 특징은 제가 만나는 친구들 이제 지방에서 하스가 있는지 몰랐어요부터 아니면 하스가 뭐 우리 학교도 뽑을지 몰랐어요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제 대치동 쪽에 와서 이제 재수하면서 여기를 좀 정보를 접하고 써서 되는 친구들이 꽤 있다. 특히 IS인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이 사배수를 뽑는데 서류평가, 재심면접. 근데 여기는 재심 영어로 추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단락 정도만 영어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답을 하게 됩니다. 반영 비율은 40%. 그래서 이 전형도 면접에서 많이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되는 게 밀려나기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면접이 상대적으로 아이들 실력 편차는 많이 벌어지거든요. 왜냐면 준비 정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애는 뭐 잘하고요. 못하는 애도 되게 못해요. 근데 일단 1배수 안에 있던 애가 못하면 얼마든지 불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자, 최저학력 여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ISE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이 하스 계열에 비해서 연가고 애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고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어쨌든 이런 최저가 걸려 있고요. 요거는 양쪽 문과이과 똑같습니다. 이제 활동 우수는 문이과 최저가 다르잖아요. 2합4, 2합5로. 근데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공교학교 비율 보시면 이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 일단 여기 등록자 비율을 보면 78.6%가 어디로 돼서 일반고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ISE 때문에 그렇습니다. ISE는 거의 일반고가 80%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하스나 ASD는 여전히 외국 국제고가 한 70, 거의 3분의 2는 됩니다. 최소한. 근데 IAC 쪽에서는 일반고가 거의 막 반대로 역전되기 때문에 일반고가 3분의 2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평균이 나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외국 국제고 비율로 보이는 건 거의 하스, ASD를 붙은 애들이고요. 여기 일반고 비율로 보이는 거는 대체로 ISD 계열이다. 하스나 ASD에서는 일반고가 정말 정말 드문 편이고요. 하스 쪽에서 한 3분, 한뭐 25에서 30% 정도를 저희가 네, 일반고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ISE는 일반고 비율이 높습니다. 왜? 연구하고 애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작년에 드디어 이제 수능 최저에서 영어가 1에서 2로 약화됐죠. 예. 그 영어 1 때문에 이제 그 초미달 사태가 두 번 터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 충족률은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 최저 충족률 자체가 뭔가 전형의 어떤 판도를 바꾸는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이 면접 참가자 기준이니까 실제로 충족률이 여기보다 떨어지겠죠. 아예 충족 안 돼서 안 올 애들도 있을 거니까요. 자, 전형별 경쟁률 보시면 뭐 상대적 국제 제로 한 10대 정도 화요랑 비슷합니다. 국제 인재는 아무래도 영어라는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올라갑니다. 이게 보통 5대1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6대1, 7대1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등록률 보시면 요건 이제 충원율이랑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률이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스가 저 추합을 다 돌려도 못 채우는 바에 이렇게 나왔고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90%까지 올라옵니다. 충원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원율이 올해가도 이렇게 많이 돌았는데 내년까지도 이렇게 많이 돌 것 같지는 사실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배수로 늘어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일부 설명회에서는 여기 뭐 최저가 맞춤 붙었어요. 이거 올해도 붙을 거라고 하시는데 올해는 사배수로 늘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제가 중복점을 말씀드렸고요. 교과랑 화로 중에서는 하나만 택해야 되지만 뭐 나머지들 중에서는 뭐 다 써도 6개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시 2번 같은 조합을 되게 많이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이쪽 대치권이라든지 뭐 전사고라든지 여기서는 다 쓰는 거죠. 어차피 추천형은 상관없고 그쪽 학교들에서는 이제 바로 국제형 국제 이제 이렇게 써놓고 뭐 이렇게 되면 좀 이 안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잖아요. 논술 전형은 이제 자기가 제일 원하는 인기학과를 쓰고 뭐 화로도 내가 국제형이나 국제 이제 될 거야라는 확신이 있다. 화로 좀 지르고 뭐 이런 조합들이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드디어 면접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 표를 잠깐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잠깐 봐주세요.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대학에 가려고 보는 면접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요 왼쪽에 있는 생기부, 혹은 확인, 인성 면접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심은 심층 혹은 구술 면접이라고 표현은 조금씩 다른데 다 같은 형태를 가리킵니다. 자, 얘네들 특징은 뭐냐? 이제 문항이 있고요. 재심 면접, 준비를 시킨 다음에 면접을 치른다. 라는 게 이제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재시문 면접은 아무래도 인기 대학인 서연고 성까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한양대도 조금 확대가 되고 그밖에 이제 대학에서는 의대라든가 아니면 일부 교대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생기부 면접은 이제 뭐 나머지 어딘가 이 중앙대 이하에서 면접이 있대라고 하면 생기부 면접을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저희는 이걸 보기로 했으니까 지금 연세에 대해서 국제형과 특기자를 보기로 했으니까 얘는 지금 표상으로 어디에 속해 있어요? 제시문 문제입니다. 그럼 그 형식의 여기 연세대를 보시면 준비 시간 8분, 문제를 이제 풀어볼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잘 메모를 해서 5분 동안 여기는 녹화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사실상 모니까 공통을 해놨는데 예, 여기 UD하고 오늘 말씀드린 국제형은 그냥 사실상이 아니고요. 진짜 모니까 공통입니다. 모니카가 똑같은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뒤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서영고 같은 경우 뭐 성대도 비슷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준비 시간이나 면접 시간이나 문제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문제 풀 시간을 주고 답변 메모를 하고 그걸 보고서 답변을 하고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집합이 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굳이 얘네들은 처음부터 따로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특히 이제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면접들을 언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이제 UD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2일로 잡혀 있습니다. 국제 이제 보이시죠? UD. 예년에 비해서는 한 주 늦춰졌습니다. 한 주 늦춰져서 이게 이제 그 고려대 개정은 또 한 주 땡겨졌거든요, 올해. 이 둘을 같이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토요일은 고려대 개정을 해야 되고, 일요일은 연세대 UD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가서, 그리고 이 국제형은, 네, 파스 ISU 쪽 22일. 수능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능 후 면접이다. 그래서 이제 뭐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네, 보통 UD를 안 쓰고요. 그죠? 왜냐면 뭐 수능 전 면접이기도 하니까 일단 납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국제형만 넣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자, 면접 이용 아까 뭐 저 연대 크게 소개드리긴 했었는데 연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되고요. 이제 국제형은 영어 지심 나오는 거 다르고 그다음에 국제인은 영어 구술 면접이고 그다음에 녹화 면접이라는 게 좀 하나 변수인데요. 음, 이게 이제 보시면 제시문이 있고 두 문항 정도를 5분 이내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고 5분 이내로 말을 해야 되고 2분보다 짧으면 그냥 탈락입니다. 요 사이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답변 시간을 맞추는 데 있어서 꽤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서연고 성뭐 한 뭐 여러 가지 면접 제식 면접 중에서 뭔가 테크니컬하게 면접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연습이 많이 필요한 면접이 연세대학교 면접입니다. 이거는 뭐 하루 똑같습니다. 기계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이제 또 연대 면접이 수능 직후에 있기 때문에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 시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크니컬하게는 가장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현장 녹화 면접, 그래서 이제 태블릿 녹화 방식이고요. 실제로 면접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면접장에는 면접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면접관이 없고 그 태블릿과 조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제지가 주어져서 요 문제지를 보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다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지는 뭔가 쓸거나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클리어 파일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술 면접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라이팅, 그러니까 답변 메모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 시간이 8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스크립트를 쓸 수 없습니다. 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잘 본인이 여기다 자기만의 어떤 도식화 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나온 질문이었었는데요. 답변 녹화를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다 틀렸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NG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분 안에 더 답변을 정정하는 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 초기에 이런 일 많이 있었는데 2분에서 5분을 말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 시간 맞추는 게 가장 테크니컬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 저는 학생들하고 한 4분에서 4분 30초로 맞추는 연습들을 시키는데 뭐 예를 들어 답변이 뭐 3분 만에 끝났어. 사실 그럼 그냥 끝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다 자꾸 무슨 말을 하라고 시키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초기에. 뭐 자기소개를 하고 뭐 자기의 뭐 지원 동기를 말하고 해서 그런 친구들 다 떨어졌죠. 예. 문제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답변 짧게 끝났으면 그냥 그대로 맞춰야 됩니다. 괜히 관련 없는 얘기에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그 우선 작년부터 면접 유형이 통합이 됐어요. 특기자는. 그래서 생명과학 공학 지원자도 인문사회랑 같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인문학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좀 기출을 보시면 순서 이렇게 되는데 전용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수시 문제입니다. 수시.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건 요 문제는
그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표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여기 단락이 셋밖에 없잖아요. 원래 이제 21년도 이후에 어, 연세대학교 요 문제들은 지금 네, 요게 전형입니다. 이렇게 네 단락 문제가 나오고요. 한 단락은 영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의 관점 문제 1, 문제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대 문제만 서영고 모든 학교들 중 유일하게 배점이 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5분이라고 하면 아 대략 요거는 3분, 요건 2분 정도로 어쨌든 1번, 2번보다는 1번을 좀 더 길게 말해야겠구나 라는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먼저 시키는 거는 제시문을 보는 게 아니라 논제 분석을 먼저 하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 모든 그 면접 푸는 데 있어서 뭐 이 연대만이 아니라 다 기본적인 일인데 논제 분석은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 왼쪽 상단에 좀 해볼게요. 이 답변의 개요를 이제 약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문제 1번을 먼저 보는 거죠. 자 문제 1번. 그러면 지심은 가의 관점에서 지심은 나와 달의 평가하시오. 그러면 이거 구성은 일단 가의 관점 정리고요. 두 번째 뭐를 해요? 나를 평가해야겠죠. 나를 평가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뭐에 따라 해야 돼요? 가에 따라 해야 되죠. 그럼 세 번째 할 일은 뭐예요? 나를 평가하는데 마찬가지로 뭘 따야 돼요? 가에 따라 해야겠죠. 이런 큰 틀이 일단 그러니까 문제 지시문을 보기 전에 메모지에 이렇게 일단 메모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뭐 관점 정리하면 될 거고. 자 그럼 지시문 간의 평가 이거 지시문 간 평가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뭐를 해요? 일단 나를 정리를 해줘요. 혹시 두 번째는 뭐를 해요? 그럼 이것과 뭔가 연결되는 가에 관련되는 부분을 매칭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두 개가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장이 있을 테니까 만일에 비슷하면 이거는 뭐예요? 두 개가 내용이 비슷한 거니까 긍정평가고 만일에 다르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겠죠. 둘 중에 하나로 어쨌든 이거 OX를 나눠줘야 돼요. 평가하는 문제니까. 3번도 구조는 같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 다시 다를 정리하고 그럼 여기서 가와 연결되는 부분 찾고 칭하고 마찬가지로 눈이 비슷하면 긍정, 다르면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에서 어떤 개요를 잡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와 라의 관점을 비교하시 비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문제는 사실 보통 1번으로 나오는데 이상을 1번, 2번으로 뺐어요. 그러면 비교에서 일단 뭘 찾아야 돼요? 공통점. 두 번째 뭘 찾아요? 차이점. 근데 비교를 시켰을 때는 당연히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중요하니까 시켰겠죠. 그러면 만약 공통점을 만일에 한 개를 찾았다면 이건 약간 형식적일 수 있어요. 공통점은 그냥 형식적으로 찾아주는 거고요. 차이점은 어쨌든 두 개 이상을 찾아봐야겠죠. 공통점보다 많이. 근데 차이점을 찾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다? 기준이에요. 그냥 다는 어떻고요? 라는 어떻고요? 이거는 기준이 아니라 요약하는 거잖아요. 비교가 아니라. 비교는 뭐야? 그러면 첫 번째 기준 A에 의해서 다는 어떻고 다죠. 다는 어떻고 그다음에 기준 B에 의해서 다는 어떻고 라는 어떻고 이렇게 비교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시문 가루가. 그래서 선생님 제시문도 이거 5분 동안 걸리면 빡빡 아니 8분 동안 빡빡하서 언제 이걸 해요라고 하는데 이걸 안 하면 제시문 읽어봐야 정리가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여기 답이 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의미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말하는 저희가 왜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를 평가해 보자면 뭐 예를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긍정 부정 말해주는 게 더 중요하죠. 주어식으로. 왜냐하면 제시문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시문 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서로 일치합니다. 한편 제시문 다에 대해서는 가는 뭐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죠. 왜냐하면 제시문 다는 이러저러한 논지입니다. 근데 제시문 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다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절 문장이죠.
시간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분에서 5분 정도 말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 차이 있지만 보통 사람이 이제 저희가 1분에 말할 때 저 말한 게 이제 저 숫자가 각 문장이라고 친다면 대략 한 4에서 5문장 정도 말하고 그럼 이게 대략 얼마 나오는 거예요? 2분 정도 나오는 거죠. 뭐 좀 빨리 말하는 사람은 좀 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절대로 지금 짧은 길이가 아닙니다. 자,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재심은 다화라는 공통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에서 어떻게 설명합니다. 라에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심은 다화라는 기준 A죠. 뭐 A와 B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 A에 따르면 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 B에 따라서는 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라는 이렇게 얘기할 때 서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장 9문장. 아까 이거 2분 조금 넘겠죠? 이 두 개 합쳤을 때 한 4분에 4분 15초 정도 나오겠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거 처음 접하면 그럼 되게 그 애들 표현 그대로 가져오면 뼈만 추려서 뼈만 발라서 얘기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만 5분 안에 말해야 될 걸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제시문 요약 시키지 않는 한 할 필요 없다. 고게 이제 국제형 정시를 풀어가는 방법이고요. 사실 이 두 문제는 좀 쉽습니다. 쉬워서 뭐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논점도 많이 없었는데 이게 어렵게 나왔던 20년 문제나 21년 문제 같은 거 보면 진짜 복잡하거든요. 거의 랩을 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논점을 빠뜨리지 않고 다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하스 ASD 쓴 문과 친구들도 풀고요. ISD 쓴 이과 친구들 풀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처음에 당황하거나 선생님 이거 우리 문제 맞아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만 가득하잖아요. 뭐 수식 도표 하나도 없이. 근데 네, 이과 문제 맞고요. 하지만 ISE는 어차피 이과 친구들이 경쟁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더 불리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적응은 확실히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 적고요.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요 문제 기본 문제 형식 가주시면 좋겠고요. 네, 국제 인재 수시 문제입니다. 국제 인재가 당연히 수시밖에 없을 수시 문제긴 한데 작년 문제는 좀 이게 간단히 나왔어요. 간단히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패러그래프 패시지는 계속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고 퀘스천 1, 2가 나왔는데 그럼 뭐 이게 퀘스천 크게 보면 같은데 이게 24년도까지는 퀘스천 1의 구성 문항이 두 개였어요. 두 개는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는 세 개. 그러니까 보통 합쳤을 때 한 세 부문항이 다섯 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당 1분씩 말하면 5분 차겠네? 라는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설명을 해줬었는데, 작년에 이제 아무래도 이 퀘스천이 좀 줄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적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배점이 나와 있죠. 1번이 40점이고, 2번이 60점이다. 우리가 당연히 2번 쪽에 더 치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상당히 쉬웠던 얘기하는 게 보통 이번에 보통 후반부에 이제 compare and contrast passage 1, 2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쉬워진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24년 이전 기출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이제 UDA에 대해서 제가 10여 년째 수업을 하지만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선생님 네이티브 아니신데 UD 수업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해요. 근데 이 시험은 네이티브처럼 말하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오히려 독해력 시험입니다. 리딩 앤 컴프레hension이죠. 스피킹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특히 뭐 외국 국제고 중에서도 이제 영어가 그렇게 플루언트지 않은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살다 온 친구들에 비하면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들을 하는데 영어 스피킹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의 스피킹 능력도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를 얼마나 잘 푸냐의 문제고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건 리딩이고 그 다음에 굳이 필요하다면 네, 라이팅이겠죠. 이것도 뭐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개요 정리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신 문제. 근데 문제 유형들은 되게 비슷해요. 한국 그 앞서서 본 국제 문제들이랑. 자, 그러면 자, 여기 좀 작아서 안 볼 수 있는데 drawing on the information on passage 1.
in page 1.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physical and disgust?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어, 이 둘의 어떤 같은 피지컬, 그러니까 신체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제 디스커스 중에 뭐가 차이가 있냐? 역시 비교죠. 그럼 똑같이 기준 잡아서 비교해줘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 비판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느냐. 항상 이제 여기 본인 입장 표명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연대의 이제 기존 유형의 없고 이제 이건 좀 서울대 유형 쪽에 나오는 문제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걸 약간 크리티컬하게 보는 이 아규먼트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게 어떤 반론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좀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예시 문제. 이건 보통 고대 사진 기록이랑 통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약간 유형들은 이제 돌고 도는 스타일들이죠. 보통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예시를 듣는 그래서 이제 제가 유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크게 세 가지. 영어를 잘하는 영어 말하기 시험이 아니다. 영어 말하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냥 띄엄띄엄 콩글리쉬로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문제를 제대로만 풀었다면 더군다나 녹화 면접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유디만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영어 말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파이널이나 아니면 추석 특강 정도는 따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뭐 서울대 일반 전형도 쓰고 고려대 궤적도 쓰고 이런 스타일이라면 그냥 메인으로 기본 강의를 하나 듣고 서양고 기본 강의 하나 듣고 그냥 유디는 특강 정도로 추석 때나 파이널 정도 들으면 충분하다. 영어 말하기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지시운 매점 저희 유대 하나예요. 그럼 이제 거기 뭐 일주일에 두 번씩 학원을 가고 그런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수능을 안고 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 한국어 면접을 뭐 서영고반을 다니고 영어를 이거 두 번씩 오라고 할 텐데 학원에서 그렇게 다닐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만만치는 않다. 영어를 잘하는 것과 이 면접을 잘 보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영어 말하기를 잘한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요 이제 FAQ를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스는 영어 면접이다. 지시문만 영어예요. 답변 한국어다. 라고 되어 있고요. IELTS 하스 같이 풀어요? 네, 같이 풉니다. 유디는 영어 면접입니까? 네, 영어로 합니다. 하지만 말하기보다 뭐가 중요해? 독해가 중요하다. 국제학적인 배경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국제학적인 그 제시문이 나왔던 적이 한 해 있어요. 네, 뭐 맹자와 비교하고 뭐 리얼리즘 나오고 그랬던 거 그것도 국제학적인 지식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제시문은 그냥 사전적으로 해석해서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주로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유디 출신 있는 강사분들이 이제 수업하시는 학원에서는 그 유디의 이제 커먼 커리큘럼 교재 중에서 뭐 적중했다. 이 제시문들이 아이들이 풀고 가서 유리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떤 동일한 텍스트가 나오는 것이 혹은 뭐 비슷한 텍스트가 나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뭔가 아는 지문이 나오거나 아는 제시문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 보통 흥분을 해서 오버를 하거나 오히려 더 자기 실력이 발휘 못한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냥 이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하우와 스킬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지 뭔가 문제를 적중시키는 게 유의미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건 이제 주요 논점들 뭐 이건 제가 그 면접 설명장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8가지 유형이 섞여서 나옵니다. 이제 조금 더 트렌디하게 나오는 게 있고 최근에 좀 안 나온 유형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 국제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활동 우수나 기존에 면접이 있었던 그 교과 추천 면접이랑 포맷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냐면 국제형으로 되어 있는 기출 자체는 지금 총 털어봐야 한 14개, 15개 정도 세트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연습이 불충분해서 일단 화로나 교과형 면접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유형들 보시면 여기 많이 나와 있는 이제 비교, 자료도표에서 최근에 좀 안 나오는데 뭐 단순 그게 단골 문항이죠. 그다음에 실험 설계나 변인 통제, 네. 그다음에 지시문과 살펴 요네 가지 유형이 기본적으로 국제형들은 진출 유형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UD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교 나오고요. 유전 상대 제시문과 설명 평가를 보통 안 나옵니다. 패시브 어떻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 도표 잘 안 나오고요. 솔루션 찾기 나오고요. 사례 제시 나옵니다. 실험적인 변형이 잘 안 나오고요. 입장선택 아까 보셨죠? 그다음에 본인 독서 연계할 때 나옵니다. 요런 어떤 요런 한 5개 정도 유형 섞여가며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논제 중심, 그러니까 출제 유형 중심으로 가셔야지 학교별이나 전형별로 가시기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이 쌓여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출은 다 풀어보고 간다. 그래서 연대 유대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에 하스 3개, 하스가 예전에 이제 특기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은 자기가 최소한 자유자재로 풀어봐야 되는데, 이거 10월 말이나 이제 뭐 9월 추석 때뭐 유대 면접 좀 하다 왔어야 하는 친구들도 기출도 다 안 풀어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출을 우선으로 풀게 합니다. 자, 다음 면접이 좌우하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요건 이제 실제로 학생들, 좀 면접 후기입니다. 뭐 위드가 제일 힘들었다. 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와 있었는데 어쨌든 수능 전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 첫 면접에서 실력 발휘를 못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한테 지금 서영어 중심으로 보게 되면 유디가 첫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좀 불리함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하스 면접이었는데 이 친구 3분 40초 만에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 비대면 녹화 면접 약간 특성 오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8분 중에서 6분만 쓰고 말하기는 3분 탔고 좀 빨리 뻔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난이도가 좀 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대 면접 준비를 하며 고려대 기출도 함께 보았는데 이건 이제 고려대학교 아마 하고 기출을 좀 같이 풀었던 경우인 것 같아요. 연세대가 더 어려웠던 것 같다. 짧은 시간 내에 그러면 특히 국제형 면접, 영어 면접이 주시는 영어 면접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요 해엔 도표도 나왔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다. 23학년도까지는 도표가 꼬박꼬박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비교와 대조 계속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서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름 프로그램 안내 드리고 질문들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름 프로그램이 아마 혹시 뭐 오늘 제 단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브로셔도 띄우긴 했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만약 고3이시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네, 설계 컨설팅. 죄송합니다. 배치 컨설팅, 수시 원서 6개 정하는 거, 요거에 이제 받으실 때가 들여온 것 같고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생기부 기재까지도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네, 요것도 네,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시작해야 되니까 빠르게 연결해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면접 수업들은 제가 7월 3주차 정도부터 개강을 할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을 아예 따로 운영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그냥 중계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 참여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으로 일단 지금 수요조사 들어가 있으니까 그 수요조사하고 톡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구글 독스에 좀 기입을 해주시면 어쨌든 학생들 좀 편한 시간 위주로 편성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수업은 네,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요. 총 1회 그냥 그룹 수업 기준 3시간 30분으로 갈 거고요. 저는 일단 유형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같이 데리고 갑니다. 예, 연대 유대까지 있는 문제 같이 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 유형, 지시문과 세변 평가, 주장의 선택과 비판 이런 유형별로 학습을 해서 이게 이제 같은 비교라고 해도 서울대 비교, 연대 비교, 고대 비교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이제 어쨌든 문제가 조금씩 기본적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대비한 의미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유디 역시 제가 여기도 이제 뭐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20점 유디에서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보내주시면 동시에 대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마 이순환 정도부터는 일단 유형을 복습해서 가는 친구가 있고 그 유형 학습이 끝났다고 치면 그 친구는 이제 제가 따로 뭐 어쨌든 학교별 전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이순환을 좀 쉬고 파이널 때 보든지 삼순환 때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제 걱정하시는 배경 지식. 저는 배경 지식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최근 좀 커런트 이슈들을 학생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뭐 식품 사막 얘기 플라스틱 빨대에 장애인 차별적 요소 이제 뭐 이런 것들 꼭 짚고 같이 얘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업 시간표는 다시 제가 좀 다음 주 중에 확정적으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질문들인데 UD와 하스를 동시에 지원하면 영어 면접과를 들어야 하느냐? 하스는 영어 면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하스 UD 면접과에서 하스가 도움이 된다? 예, 저는 뭐 유형물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메인은 하스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영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속 이제 이거 나오죠. 서울대 고려대도 쓰면 한국어 면접관 다녀 영어반을 따로 다녀야 되느냐? 저는 특히 여름방학 때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영어 면접관을 따로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원서 접수 끝나고 올해는 또 기나긴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니시면 충분하다. 자, 이과인데 ISE만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서울대 일반 전형의 그 물화생지 면접이나 고려대 궤적의 이제 이과 면접을 따로 보진 않는 얘기겠죠. 그럼 면접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름방학 때 좀 해보시고요. 여름방학 때 일단 기본 그 8주 수업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 주 1회씩 그때 해보고 이제 이건 본인과 강사가 동시에 판단할 텐데
아, 이게 나 좀 생각보다 나 괜찮은데? 아니면 우리 반에 있는 다른 이과에 보니까 난 저거보다 잘하는데? 이런 판단이 있으면 쉬는 겁니다. 이 순환은 쉬고요. 재 수업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는 쉬고 수능 끝나고 어쨌든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 그때 다시 와서 하면 됩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 나, 나 이과긴 이과인데 다른 이과애들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뭐 이순환을 쭉 주 1회 오거나 아니면 추석 때 좀 집중적으로 이순환을 돌리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부정보 적합성 확인의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전공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ISE를 써도 될까? 파스를 써도 될까? 이거는 사실은 그 내가 고려대 무슨 과를 같이 쓰느냐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통해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공통 영역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리딩이 중요하다. 그 다음은 라이팅이고 상대적으로 스피킹이나 리스닝은 덜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리스닝은 기본 추가 질문에 대한 답하는 건데 연대는 추가 질문이 어차피 없으니까 요 영향은 필요 없겠죠. 뭐 서울대 고대는 리스닝이 중요한 거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추가 질문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서울대하고 고대에서는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괜히 넣어놨네요. 넘어가고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들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으로 주시고요. 뭐 오늘 제가 IS, UIC 영어 면접, 한국어 면접 말씀드렸지만 뭐꼭 요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특별히 없으시면 오늘 설명에는 아이고, 주셨네. 아이고, 주셨네요. 네, 잠시만요. 자연계열 고대 궤적은 따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고대 자연계열 개정 문제는 일단 물화생지 2 내용이 나오거든요. 수학도 섞여서 나오지만 이제 고대 자연계열 면접은 이제 수문화생하고 인문학 지문이 좀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문학 지문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을 별로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건 보라색 2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일에 제 수업에 왔을 때 뭐 고대 궤적 이과도 도움이 돼요라고 하시면 한 60% 정도 커버가 될 거예요. 근데 물화생지 2 내용은 잘 안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커버가 안 돼서 된 거 있고 어쨌든 ISE 면접을 같이 갈 수 있고요. 중에 수강료요. 이건 이제 제가 아직 학원이랑 좀 정하고 있는데 8주를 한꺼번에 등록하셨을 때 아마 회당 16 정도 회별로 등록하시면 좀 더 올라갈 거고요. 8주랑 거에 등록하셨을 때 회당 16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줌 수업과 현강의 차이요. 잠시만요. 이거 제가 브로셔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브로셔가 초안이라 잠시만요.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 띄워져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보시면 이제 온라인 수업도 제가 줌으로 이제 이거를 아예 따로 시간을 잡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강의 그냥 인터넷 중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가는 시간도 절약하고 줌 수업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네, 또 멀리 계시다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